안녕하세요. 보다방TV 김인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청약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청약 제도 개편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바뀌는지 한번 보죠. 거주지역 폐지, 무주택자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 가능. 무순위 청약이 뭐냐면, 계약 포기를 하거나 부적격 당첨이 돼서 이렇게 남는 물량들 있잖아요. 무순위 청약을 하는데 거주지, 그렇죠? 거주 지역한테 우선으로 좀 해줬는데 거주 지역 폐지해 주겠다. 왜? 계약을 잘 안 하니까. 요즘 분위기 안 좋아서 미분양도 늘어나고 하니까 건설회사들도 힘들잖아요. 부도 PF 대출도 안 나오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범위를 넓혀서 무순위 청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고요. 자,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반형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공공분양주택이고요. 50만호 공급계획이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50만호 공공분양주택을 하겠다는데 일반형은 15만호 나오고요. 그럼 나머지 35만호는 뭐냐? 나머지 35만호는요. 나눔형과 선택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나눔형은 뭐냐면 뭘 나눠준다. 이렇게 사실 나눈다는 게 서로 나눈다는 의미 같아요. 70%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그죠? 그러면 저렴하니까 좋잖아요. 대신 나중에 팔 때 그 LH에 환매를 하면서 70% 차익을 가지고 가고 100% 중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남았다면 7억 원은 내가 가지고 가고 3억 원은 LH한테 반납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나눔형인데 50만 호 중에 25만 호가 나눔형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선택형은 뭐냐면 6년 동안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10만 호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특별 공급 중에 청년 특별 공급이 추가됩니다. 특별 공급이라고 하면 신혼부부, 그렇죠?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사지 않은 분들, 다자녀, 자녀 수가 많은 분들, 세 자녀 이상 이런 분들, 다자녀 특별 공급, 노부모 복양, 그렇죠? 그리고 탈북자들 이런 특별 공급이 있는데 여기에 청년 특별 공급을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나눔형과 선택형 공공분양 아파트에 각각 15%씩 청년들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죠. 야, 제가 청년일 때는 이런 혜택도 없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사실 살기도 힘들고 청약 가점제 사실 안 나오잖아요.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 15년 이상 만 30세부터 또는 결혼한 시점부터 15년 동안 무주택이 돼야 되는데 그럼 청년 다 지나가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 저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공평하니까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물론 4050 지금까지 무주택을 유지한 분들은 물량이 줄어드니까 좀 억울하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허리가 든든해야 우리나라가 나중에 미래가 있고요. 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고요. 쭉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뀌는 게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도 추천 물량이 신설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100% 가점인데 청년들이나 나이가 젊은 2030들은 불리하잖아요. 아니, 가점제는 아예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추천 물량은 뺑뺑이.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예 점수로 안 되는 게 나을까요? 뺑뺑이 돌리는 게 나을까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을 뽑는데 공부 잘하는 순으로 뽑느냐? 뺑뺑이 돌리느냐?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순으로 하면 나는 아무리 안 되잖아요. 근데 뺑뺑이 돌리면 운 좋으면 몇십 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첨이 그나마 나은 거죠. 그래서 추첨 물량을 좀 추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0제곱미터, 투기 과열지구에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40, 그러니까 점수라는 게 40%, 추첨이 60% 되고요. 60에서 85제곱미터는 가점이 70, 추첨이 30, 면적이 작을수록 추천 물량을 늘리는 거죠. 청년들이 면적을 큰 걸 하게 되면 혼자 사는데 면적이 크면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양보하는 게 맞고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면적이 작을수록 추천 물량을 늘리고 면적이 클수록 추천 물량을 줄이고 가점을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평수들은 가점을 80, 추첨을 20. 아무래도 큰 평수들은 자녀가 많거나 좀 더 상대적인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잘 바꾼 것 같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비슷하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 60에서 85제곱미터는 40, 60, 70, 30 동일하고요. 85제곱미터 초과는 50, 가점 50, 추첨 50 이렇게 바꾸겠다고 합니다. 뭐 잘한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 한도 확대.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HF죠. 만 34세 이하. 저는 청년도 안 되네. 나이도 안 되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안타깝습니다. 제가 안타깝다고. 제가 청년일 때는 이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 무주택 청년들 대상으로요, 전세 자금 보증 1억 원에서 2억으로 늘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 청년한테 좀 집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굳이 정치적인 의도를 따지자면 2024년 총선이 있으니까 청년은 이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2023년 공공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앞서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런 물량들이 얼마나 나올까? 7,600가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3,300가구, 수도권에서 7,300가구 정도 나오네요. 서울에서 3,300이 아니라 300가구 정도. 서울에서 300, 수도권에서 7,300가구 정도 나오는데 위치가 괜찮습니다. 자,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죠. 고양 창릉이 선택형이 600, 나눔형이 1,322. 그러니까 시세보다 70%하고 시세 차익도 70% 먹는 게 1,322가구 나오고요. 6년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600가구. 고양 창릉 신도시에 그렇게 나오고,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나눔형이 942가구 나오고, 일반형이 575가구 정도 나옵니다. 위례 신도시도 있네요. 위치 좋다. 그리고 서울에는 고덕 강일 3단지도 나눔형이 900가구 정도 나오고요. 마곡지구도 있네. 마곡 택시 차고지에 210가구, 마곡 10-2번지에 260가구 정도 나오고, 안양에도 나오고요. 서울 대방, 동작구 수방사에는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263가구 나오고, 좋은 위치에 많이 나옵니다. 남양주 진접도 있고요. 면목동도 있네. 행정타운에 240가구 나오고, 이렇게 수도권에는 7,600가구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은 청약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 실수요자들은요, 내 집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요. 주택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설사 최악의 경우는 분양가보다도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가 다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혜택을 줄 때 하셔도 좋고요. 시장 분위기 전체가 안 좋아서 다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살아도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요. 내 전세가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가면은 방법이 없는 거지만 내 집 마련은 1순위니까 공공분양은 좀 눈여겨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했다가 집값 더 떨어지고요. 진짜 바닥을 다진다. 바닥에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로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더 하셔도 되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또 앞으로 좋은 물량들이 나오고, 또 미분양이 나오면, 최악의 경우에 미분양이 나오면 그것도 잡아도 되니까 계속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민하고, 선당 후곰이 아니라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선곰 후당 먼저 고민하고 괜찮으면 청약을 하는 전략. 그렇죠? 옥석은 가려야겠죠. 막 하지 말고 옥석을 가려서 꾸준하게 청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분들, 실수요자라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